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매불쇼를 마치고 복귀해서 그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머지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박세영 검찰의 기소, 공소장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문제점 관련돼서는 이번 1, 2, 3 비상계엄 사태를 모두 다 군사, 구태타다, 이렇게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군사 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란으로 기소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 74조 1항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충성 의무가 있고 5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등의 의무가 있고 그에 맞는 군 통수권, 그에 맞는 군 지휘 체계 보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반란이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불기소해버리면 관련 범죄로서 내란을 수사하고 강제수사, 체포, 영장, 구속영장, 이 관련 범죄만 기소를 하면 뿌리 없는 나무, 이런 기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 특권을 고의적으로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에 터잡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84조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 11조 1항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합니다.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이것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의 죄가 내란이냐, 외환의 죄가 외환죄냐,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외환의 죄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환의 죄는 형법 각칙 2장에 외환의 죄라고 정확하게 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죄는 없습니다. 92조 외환 유치죄, 유치라는 것은 통모했다는 겁니다. 결탁했다는 겁니다. 적국과 외환을 공모, 결탁하면 외환 유치죄입니다. 93조 여적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적과. 94조 모병 이적죄, 병사를 일으켜서 적을 이롭게 했다. 95조 시설을 제공한, 그래서 이적죄. 96조 시설을 파괴해서 이적죄. 물건을 제공해서 이적죄. 간첩을 해서 또 99조는 일반 이적죄. 100조는 그 미수범. 101조는 예비 음모. 선동선전. 이 모든 게 외환의 죄입니다. 대통령이 이 외환의 죄 92조부터 101조까지 죄를 범하면 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의 죄는 내란죄가 아닙니다. 제1장 형법 각칙의 제1장이 내란의 죄라고 명문의 문구가 있습니다. 87조 내란죄, 88조 내란 목적 살인죄, 89조 미수죄, 9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죄,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쳐서 내란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박세영 검찰은 내란의 죄를 내란죄라고 해석합니다. 좁게 해석합니다. 고의적으로 오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민간인은 형법의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군인이면 군용법 1장 내란의 죄에 대해서 반란의 죄 특별 규정입니다. 5조 반란죄, 6조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7조 미수죄, 8조
예비음모, 선동, 선전죄. 이게 모두 반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제2장은 바로 형법 제2장의 외환의 죄와 같이 이적의 죄입니다. 11조 군대, 군용시설 제공죄. 12조 군용시설 파괴죄. 13조 간첩죄. 14조 일반 이적죄. 15조 미수죄. 16조 예비음모, 선동, 선전죄. 이게 모두 이적의 죄입니다. 따라서 헌법 84조가 말하는 외환의 죄와 내란의 죄는 민간인에게 지시해서 범하면 형법에 바로 그 외환의 죄와 내란의 죄고, 대통령이 군인에게 지시하면 군형법에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까지,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 모든 조항이 다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헌법 66조 4항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게 내란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헌법 74조 1항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에게 반란을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괴가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 경찰력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지시해서 봉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법 87조, 즉 1장의 내란의 죄 중에 87조 내란죄의 지시자, 우두머리입니다. 동시에 국회에 특전사 707 그리고 수방사 병력을 무장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중에 5조 반란죄의 지시자, 반란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에도 정보사, HID 무장병력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란죄를 지시한 우두머리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이 경찰력을 통한 내란의 우두머리, 무장병력을 통한 반란의 우두머리, 이게 실질입니다. 이 실질이 바로 헌법 84조에 내란의 죄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란과 반란이 동시에 성립하면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반란 수괴, 이게 법리적으로는 책임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고자 한다면 주의적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하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란 수괴로 예비적으로 기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의 칼인 겁니다. 또한 헌법 84조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의 예외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죄를 범하면 재직 중에도 기소를 당합니다.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원칙으로, 대원칙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따라서 있는 범죄는 모두 기소해야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본죄로서의 수사 관할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확장시켜서 관련 범죄 내란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본죄인 직권남용죄로부터 강제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내란죄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본죄인 직권남용죄로부터 관련 범죄 내란죄의 증거를 수집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를 고의적으로 오해 해석해서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불기소해버리면, 그러면
본죄의 수사 관할권이 없어버리면 관련 범죄, 내란 범죄의 수사 관할권,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적법성 문제, 그리고 증거 능력의 문제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기소를 했습니다. 헌법 84조를 고의적으로 오해 해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 84조는 특권입니다. 특권이 내란의 죄로 기소가 돼서 무너지면 대관 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관 측은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 평등으로 와서는 있는 죄는 모두 기소한다. 상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응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 반란 특검이 발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탄핵된 이후에, 박근혜처럼 탄핵된 이후에 특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때까지 재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1심 판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7월이나 8월 정도에 1심 판결이 날 텐데, 탄핵은 2말 3초라고 합니다. 특검이 구성이 되면 박세연의 공소 유지 중에 내란 부분을 공수장 변경을 통해 공수장 변경을 통해 죄명 변경을 통해 반란으로, 주의적으로, 내란을 예비적으로 그렇게 공수장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 안에 100장의 공소장 안에 직권남용의 구속 요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죄명을 추가해서 직권남용도 공수장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 추가 기소가,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추가 기소는 바로 외환의죄 중에 99조 일반 이적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 군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외환의 죄 중에 일반 이적죄 부분, 그리고 노상원을 통해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등 민간인까지, 최재형 목사 민간인, 그리고 정의사제 구현단까지 제거, 수거,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했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수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박세현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시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역할, 이 사건의 큰 숲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본래 군사법 개혁, 군 법무관의 개혁,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다만 이 윤석열 반란 사건의 정보사에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장교가 있습니다. 자문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호를 할 겁니다. 특전사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장교가 있는데 이제는 변호를 할 겁니다. 변호를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사 쪽은 노상원의 실질적 책임을, 특전사 쪽은 김용현의 구체적인 책임을, 저는 이 둘 다 책임 자체는 수계급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즌2에서는 이 장교들을 변호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관련 자료를 만들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